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우리가 이겼다, 동학개미의 기환일까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말 최근 뜨거운 2차 전지, 동학개미가 기환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떤 뉴스를 보면 벌써 공매도를 이겼다, 뭐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슈?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펀드에 돈도 많이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이제 펀드에 돈 들어오면 그 돈으로 주식 쏟아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동학개미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시장 전반에 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일부 특정 섹터 쪽으로만 요즘 이제 좀 유망한 업종이나 테마를 선정을 해서 ETF 지금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 ETF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쪽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이 동학개미가 기환했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는 아직은 동학개미가 기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잠깐 제가 준비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준비된 화면은 고객 예탁금 추이거든요. 제가 기간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객 예탁금 추이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고객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를 해서 거의 한 70조 원 이상으로 올라섰다가요. 이게 이제 2022년 들어서 이제 꺼지기 시작해서 2022년 말 올 초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맞춰서 우리 증시도 지금 낙폭과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에 돈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일부 섹터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고 시장 안에서 돈이 그쪽으로 돌면서 그쪽에 가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빈익빈 부익부 그쪽은 좋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좀 소외되는 그런 지금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상당히 뜨거운 이유, 우리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특집 비슷하게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공개 방송도 좀 해 주셨는데 7, 8월 달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을 좀 예감하시면서 공매도 세력에게 좀 이야기하신 게 저도 기억에 좀 남거든요. 어떻게 보면 숏 커버링보다 한 단계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숏 스퀴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시면서 공매도 세력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방송을 보고 공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장하는 기업에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마라.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함부로 공매도 쳤다간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에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7, 8월 달에는 수급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 세력들 항복하는 일단 내가 반대 매매 맞기 전에 정리하는 걸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버티다가 이제 반대 매매 맞는 거를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막 이런 사항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이제 공매도 쳤던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숏 스퀴즈를 불러내고 이게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아마 2차 전지들 쪽에 조금 센 흐름이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친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이 그림은 작년 말부터 이 시간에 자주 보여드리는 화면이거든요. 제가 성장하는 기업에 함부로 공매도 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이 왼쪽에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글로벌 주요 국가별로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을 지금 나타낸 건데, 자, 먼저 왼쪽 그림이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한 해 판매량이 작년 기준 1,000만 대 넘어섰는데요. 다만 여기서 빨간색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거든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전기차 시장은 이 미국과 유럽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 10년은 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가 크게 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지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결국 중국 배터리 업체 외의 배터리 업체,
중국 외 배터리 업체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전부 다 대한민국 업체 아닌가요? 일본 파나소닉 빼면은 네, 다 그렇죠. 국내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에게 그만큼 일감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들 기업들의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양극재 업체나 또 전구체 업체나 여러 업체들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 함부로 공매도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7, 8월 달에는 수급 이벤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7월 달에 큰 이벤트가 2차 전지 소재 ETF, 그러니까 7월 달에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느 증권사입니다 얘기는 안 했었는데 네네. 메이저 증권사 두 군데에서 2차 전지 소재 ETF 상장시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2차 전지 소재 ETF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 대거 포진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요 종목이 뭐냐면요. 이 7월 달에 이제 상장된 2차 전지 소재 ETF인데 이게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상장시킨 2차 전지 ETF고요. 자, 그다음에 요 그림은 요거는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하고 국내 제일 굴지의 증권사인데 이쪽에서 2차 전지 소재만 담은 ETF를 담았는데요. 요 어떤 기업들이냐 여기 보시면 비중이 지금 삼성증권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22%, 에코프로가 17, BM이 17%, LNF, LG화,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수준으로 가고요. 미래에셋 쪽은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BM, 포스코 퓨처엠, LNF, LG화학, LNF 이 순서로 쭉 깔리거든요. 특히 2위에 있는 것들 두 자릿수 비중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조금 제가 7월 달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어쨌든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ETF를 상장시키면 요 ETF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ETF에 돈 들어오면 그 돈은 당연히 이 종목 쪽으로 그대로 분산돼서 들어갈 거고 그럼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숏 스퀴즈를 발생시키기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튀어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주가가 튀어오르게 되면은 이 2차 전지 소재 ETF가 더 시장에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몰릴 거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또 몰리면 그 돈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 기업 올라가면 또 숏 스퀴즈를 발생을 시킬 거고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매도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 일정이 8월 달에 에코프로가 또 MSCI 편입되는 일정까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특히 7, 8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조금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은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우려했던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시장 흐름 6월 중순 이후부터 양 시장 모두 이게 상승하는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월등히 많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장이 좀 연출되고 있거든요. 좀 안쪽을 들여다보자면 상승하는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장 분위기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하락 종목 수가 매일 2,0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열에 9개 빠지고 1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개는 2차 전지 소재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주식시장에 돈 들어온다. 이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걔도 가고 얘도 가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주식시장에는 외부에서 돈을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떴어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2차 전지 ETF, 소재 ETF를 내놨는데 자, 이쪽이 아무래도 좀 주가 올라가면 숏스퀴즈 발생시키면서 더 올라갈 거 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주식시장에 있던 없던 돈이 아니라 원래 주식시장에 놀던 돈들이 예를 들면 내가 코덱스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ETF 하고 있는데 또는 다른 업종 ETF 하고 있는데 그럼 이 ETF보다는 저 ETF가 좋아 보일 것 같아 하게 되면 이거 팔아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쪽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 종목들 끌어올리지만 이쪽은 매도가 나오면 그쪽에 관련된 구성 종목들 쪽으로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왕이면 다 같이 올라가시면 좋은데 지금 시장에 돈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돈의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앞서 얘기했던 이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더
극심하게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거의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 수 합치면 매일 2,000개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뭐 지금 딴 게 못 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워낙 시장에서 한쪽 인기가 좋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기업들도 좀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석 대표님 하면 자타공인 한국경제TV의 시황 전문이시잖아요. 뭐 저도 이런 질문 드린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는 뭐 밀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하루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2차 전지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조금 성장 가치 쪽을 내가 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숏 스퀴즈를 유발할 만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은 여타 좋은 기업들도 계속 소외되는 양상들이 단기적으로는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신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명확하게 또는 본인 배팅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이걸 뭐 2, 3일 또는 1, 2주 보고 배팅하는 매매할 물량이냐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이제 투자할 물량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일단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잘 나가는 거 배팅하는 게 맞죠. 소외돼 있는 것보다는 당장 힘 좋은 것들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좀 나는 좀 어차피 지금 들어가도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편이야.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우리 사자성어 중에 보면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거든요. 뭐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나중에는 또 반대파 영향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이라면은요. 오히려 지금 이미 많이 올라본 2차 전지주들 지금 뭐 길게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들 기업들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도 멀쩡한 기업인데 눌려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저가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면 좀 뜨거웠던 2차 전지가 좀 잠잠하게 식을 때 오히려 또 그쪽이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성장 가치주를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지금 준비된 화면을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지금 오늘자 코스닥의 종목들 제가 등락을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오늘 분명히 시장은 올랐는데 지금 빨간색은 별로 없고 다 파란색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딴 게 못 나서 빠진 게 아닙니다. 워낙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멀쩡하고 또 성장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오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빠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찬스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